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 투자전략팀에서 주식시황 담당하고 있는 강대석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계속 금융시장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사태와 이러한 부분들의 한국 증시에 대한 영향은 어떤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목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에서는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지금 어느 정도로 번지고 있는지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어서는 한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 사실은 금융 리스크 자체가 한국 은행, 금융업종으로 전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현재로서 판단해 봤을 때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한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변동성 측면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한국 증시로 넘어오는 그런 부분에서의 영향이 첫 번째로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보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국내 증시에서 중요한 이 외국인 수급 측면에서의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차트를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은 사실은 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사태는 미국 금융업종이라든지 은행업종 전반적으로 확산될 만한 이슈는 아니다라고 봤었는데요. 왼쪽 그림 보시는 것처럼 자산 구성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다시피 미국 대형 은행들에 비해서 실리콘밸리 은행은 상당히 높은 비중을 투자 자산으로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리스크를 키우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은 이러한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오른쪽 그림 보시는 것처럼 미국 증시 전반이라든지 그 다음에 특히나 은행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는 주가 낙폭이 상당히 가파르게 나타나면서 업종 전반으로 좀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증시의 영향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 변동성 측면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왼쪽 그림 먼저 보시게 되면요. 결국에는 이 유동성 위기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금리의 경로가 상당히 급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림 보시는 것처럼 채권 시장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이 무브 지수라고 하는 지수가 이미 지금 고점을 뚫고 높아져 있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채권 시장의 불안이 주식 시장으로 전이가 되고 미국 주식 시장의 불안이 한국 또 글로벌로 확산이 되는 그런 부분의 과정에서는 좀 영향이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점은 이 오른쪽 그림 보시는 것처럼 미국 주식 S&P 500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빅스 지수로 불안이 좀 전이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코스피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이 V코스피 지수로도 마찬가지로 전이가 되고 있는데 그 정도를 왼쪽에 있는 그림과 함께 비교를 해서 보시면 확실히 채권 시장의 불안에 비해서 주식 시장의 불안은 좀 덜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같은 주식 시장 내에서도 미국에 비해서 한국의 변동성 상승 수준이 미미하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보면 이미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는 부분들도 미국만의 문제일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외국인 수급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외국인 수급 특히 이제 국내 증시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 요인 중 하나인데요.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만의 문제일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고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에서 요 며칠 사이에 굉장히 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었던 부분은 바로 유럽의 CS, 크레딧 스위스입니다. 예컨대 이제 크레딧 스위스 주가를 보시게 되면 이미 파산한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그니처 뱅크와 유사한 수준으로 주가가 이미 급락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크레딧 스위스의 유동성 문제는 미국의 어떤 실리콘밸리 은행의 문제와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 유럽에서도 이런 리스크, 유동성 리스크가 불거지는 것이 결국 이것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글로벌로 좀 확산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불안 요인을 키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외국인들 중심으로 해서 투자 심리는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컨대 이제 시장이 급락했던 3월 14일이나 그 다음에 좀 다음날 반등이 나타났던 3월 15일에 수급을 같이 보시게 되면 공통적으로 외국인들이 좀 위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순매수가 나타났던 업종들은
오른쪽 그림 보시는 것처럼 미디어 교육이나 필수 소비, 통신, 유틸리티와 같이 대체로 경기와는 좀 무관한 방어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업종들 중심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직 불안 요인이 남아있고 외국인 수급의 회복은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결국 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사태는 금융 리스크라는 자체적인 측면에서는 한국으로에 대한 어떤 전이 가능성은 좀 현재로서는 제한적이다. 그러나 증시의 변동성 측면 그리고 외국인 수급 측면에서는 영향이 좀 불가피하고 다행히 변동성 측면에서의 어떤 전이는 현재까지는 좀 완만한 수준,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는 좀 기대를 낮출 필요가 있다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유안타와 투데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